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분석했었던 거를 어떻게 지금 흘러갔는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보라색 세로줄 선은 분석한 시점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보라색 시점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알파쿼크 토큰은 이런 보조선 부분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날봉 핵심 지저 영역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계속 받았습니다. 종가가 계속 위치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를 받을 수가 없었을 거고, 지금도 사실 그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알파쿼크를 매수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뚫고 올라가서 양봉이 마감됐을 때 이 구역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잘 흘러가고 있죠? 오미세고 역시 9월 23일 날 분석을 한 뒤로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받는 구역이 날봉 핵심 지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받으면 된다라고 했죠. 매수 기회를 되게 많이 줬어요. 이 구역 올 때마다 매집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오미세고도 지금 잘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없죠. 과거에 좀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한번 그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선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왔죠? 이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저항받은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금 잡지는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어쨌든 잘 지금 그림대로 잘 가고 있어요. 에이다를 보도록 할게요. 그때 에이다는 신고점이 뚫었기 때문에 디저트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랜만에 좀 이제 에이다를 켜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1, 2, 3, 4, 5를 그렸던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만요. 세로줄을 제가 빼놔가지고 제가 이 1, 2, 3, 4, 5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제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채널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채널을 그려놨었어요. 밑에서부터 크게 오는 채널이랑 최근 거의 채널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둘 다 그 미들선은 지금 깨진 상태거든요. 이 단기에서도 미들선은 깨졌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던 장기 채널도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를 올라가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다는 사실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동 카운팅 같은 거는 따로 이제 에이다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버 네트워크도 9월 24일 날 업로드가 됐고, 이 구역은 매수 구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리지 않았고 손절이 안 났죠. 이제 계속 갖고 갈 수 있었고, 한 번 더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매집을 했으면 우선은 이 타겟값까지 올 수 있었고, 한 여기에 54% 정도 되죠. 아직 근데 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도 채널은 두 배로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채널은 두 배가 될 거고, 이걸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매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코인들을 그때 시점 이후로는 여기는 이제 손절이 너무 크죠.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아마 쉽게 깨질 확률이 큰 자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목표가까지는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받으면 다음 타겟인 4,625원에서 5,01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더리움은 9월 25일 날 업로드된 게 있고요. 그때도 이제 여기 핵심 지저라서 당연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서 매수를 받으셨어도 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 구역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갔네요. 충분히 이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얘는 그 크게 조정이 아직 한 번도 안 온 상태라 차트가 되게 좋네요. 결국에 이제 신고점을 뚫었죠. 신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저항이 나올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또 한 번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올지, 오미세고처럼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는 매수 구역에서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결국에 손절을 무조건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리트 때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재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뚫고 올라왔으니 매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충분히 계속적인 매수 구간이었어요. 여기서는 계속 매집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펌핑이 된 적이 없네요. 이오스는 계속 이 구간에서 아직 쏘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받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오스는
괜찮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좀 봤을 때는 너무 펌핑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추세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을 사는 투자자들,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점만 기다리면서 매수받는 되게 유명한 애 있는데, 어쨌든 그분 같은 스타일인 사람은 이거를 매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조금 추세 탄 거만 타야 돼, 이렇게 좀 오래 갖고 있는 거는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오스는 매수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쏘면은 한 방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 1차 익절까지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1차 익절 매수, 1차 익절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요.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스텔라루멘 역시 보조 지적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단기적으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었겠지만, 단기에서 받은 건 좀 단기로 끝내는 게 가장 좋죠. 결과적으로 우선 봤을 때는 여기를 뚫지 못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수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날봉 핵심 지저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 받을 때까지 다른 코인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지켜보다가 뚫고 났을 때 째려보시면 돼요. 그럼 리트 때 매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폴카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카닷은 9월 29일 날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이 구간 좀 확대해서 보자고 하면은 확실히 뚫고 올라가서 리테 때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테 때 매수를 받으면 지저추 매매법이라고 계속 알려드렸죠. 이거는 리테가 결국에 왔고 여기는 손절이 절대 안 났습니다. 익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일 위에서 받았다라고 쳐도 60% 정도의 익절이 난 상황인 거고, 아직은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뚫고 좀 위로 올라가서 리테를 받을 때 다시 매수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콘은 뚫고 올라가서 리테 때 매수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리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코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안 가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매수를 안 받으시면 되고,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받으시면 돼요. 알람 같은 걸 좀 위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그 알람이 울리면 사실 이 구역에다 매수를 받는 거죠. 이때도 여기 구역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저추 매매법으로 매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빅은 그 보라색 당일날 535원 이상 뚫고 마감을 해서 다음날 530원 리테일을 하고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익절 구간까지만 왔고, 다시 한번 이제 며칠 전에 고정을 받으면서 또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을 때는 계속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특정 코인 매수를 받을 때 플러스 20% 갔다가 0% 다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다른 코인들은 이미 올라가 있으면은 그걸 팔고 다시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늘려갑니다. 이건 내려왔고 다른 건 올라갔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낸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오면 매수를 받으시면 되고, 840원까지 또 열어둘 수 있는 코인입니다. 디카루고는 오늘 뉴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죠. 뭐 개발자가 물량 팔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악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카르고는 보라 색깔 이후에 뚫고 확실히 올라가서 리테 때 매수를 받았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익절이 가능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리테 때 받았으면 우선 20% 정도 먹을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왔었을 때 또 샀으면은 한 4일 동안 20% 두 번 정도를 익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속 이제 매수를 받았어도 못 올라가고 있었고, 결국에 이날 손절 시그널이 나옵니다. 손절 시그널이 나왔으면은 이제 이 구역에다가 다시 손절매를 걸어놓고 이제 뚫고 다시 올라갔으면은 다시 이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거는 그 뒤로 두 군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딱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뚫고 올라가서 익절이 되고 매수를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돼요. 이 237에서 215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사실 좋고, 만약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금 매수를 받았겠죠. 그리고 손절은 이 구간 밑으로 종가가 마감될 시에 이 영역에서 손절을 바로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셀럽 역시 10월 2일 이후에 뚫고 마감했기 때문에 매수를 받았어도 됐어요. 저도 매수를 받았었습니다. 이 135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는데요. 결국에 여기를 뚫렸을 때 밑에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역에서 아직 저항 맞고 있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저라면 매수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건 이제 뚫고 올라가서 마감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진입각을 좀 보겠죠.
오브스는 역시 계속 매집 구간입니다. 아직 수십 원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들고 가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브스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해서 매수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은 상황은 좋아 보여요. 이런 채널 깨져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채널이 깨져서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냥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갔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서 계속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찍고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 오브스는 저도 한번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받아보고는 싶네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도중에 한 번씩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한 열 몇 개 하고 딱 한 번 올린 다음에 그 뒤로 계속 하지를 않았어가지고 쌓였거든요. 아마 이번에 다 하게 되면은 한 10편 정도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식으로 좀 한 편씩 10평당 한 편씩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빨리빨리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매수를 받은 코인이 있고 없는 코인이 있지만 금액이 한정적이고 선택해서 괜찮은 거를 결국에 골라야 되고 먼저 오는 거를 사기 때문에 이제 또 잡주 메타일 땐 또 잡주 위주로 사고 어쩔 때는 메이저로 사고 이런 선택권이 좀 있어서 다 사지는 않아요. 제가 괜찮아 보였던 코인들 중에서 분석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분석하고 싶은 거 올리거나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요청받은 코인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저축 매매법을 과거에 그렸는데 확실히 그 이후에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저축 매매법이 확실하게 좀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믿을만 하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리테일을 잘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손절이 났다 다시 한번 매수 구역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막 반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7, 8할 정도는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법을 좀 배우셔서 매수를 할 때 적용해 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정말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안 받았을 때랑 이렇게 매수를 받을 때랑 스트레스 차이가 되게 달라졌고 업비트나 빗썸 이런 앱을 보는 시간도 확 줄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침 9시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리뷰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리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